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어느덧 힘들었던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지나가고 이제 11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는 중입니다. 전일까지 정말 파랗게 짓눌렸던 증시가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테마가 뚜렷하게 상승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또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하고 있지만 아주 급격한 상승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조금은 좀 산만하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 내일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주목해보면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11월 전략도 챙겨가 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추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과 또 오늘 국내 증시까지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욕의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권 이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존스가 0.38%, 나스닥이 0.48%, S&P 500 지수는 0.65%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좀 방향성 잡기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특별하게 상승의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FOMC 관망세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3대 지수는 좀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약간은 또 엇갈린 분위기로 나와준 부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소비자들의 경기 신뢰도가 3개월 연속해서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또 이와 반면에서 3분기 임금 등 고용 비용은 예상보다 더 올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침체와 그리고 아직까지 있는 인플레이션의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눈치 보기가 이어졌었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오늘 이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좀 더 강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1.12% 상승하면서 2,300포인트 오늘 넘어갑니다. 2,300.5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23% 상승하면서 745.12포인트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일의 국내 시장이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4%, 코스닥은 2.7%까지 빠졌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지수가 버텨주면서 상승을 해주면서 종목들도 덩달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전일에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해서 국내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160억 원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 소량이나마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오늘 매도세로, 팔자세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845억 원, 코스닥에서 17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기관들이 양시장에서 매수해줍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가까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4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시각 강세 테마들과 또 하락하는 테마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로 주류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뷰티스킨, 마녀공장, 아모레퍼시픽 등의 강세가 나타난 어제였는데요. 오늘은 또 이 주류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을 받으면서 주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이달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정도 올릴 예정이고요. 또 테라와 켈리 등 맥주 출고가는 평균 6.8% 정도 인상한다라고 밝혔죠. 이미 알코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병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물가들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주류 자체에 대한 가격도 출고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알코올산업이라는 종목은요. 대규모 2차 전지용 에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주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보안주도 상승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세 테마들 외에도 전반적으로 많은 테마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다라는 점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가운데에서도 좀 부진한 테마가 있다면 면세점 테마 그리고 저가 항공사, 항공주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면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커들에 대한 기대감을 걸었었는데 사실 중국인 방문객들이 그다지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매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항공주들은 전일까지 상승했었던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인수 이슈 소식이 오늘은 좀 잠잠해지면서 테마주 안에서 좀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산발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워트라는 종목이 지금 1위에 올라와 있고 13.46%의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품주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일주일 정도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인기 검색을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반도체 종목들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장주격으로 지금 워트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남제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해충 중에 하나인 빈대가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해충 약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경남제약 8%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격으로 볼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 오늘 6% 정도의 강세 나타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제약 종목도 있고요. 또 로봇주들의 강세, 전일에 약간 좀 미미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전쟁 수혜주도 여전히 죽지 않습니다. 정유주는 좀 잠잠해졌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GSE 지금 8%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퓨릿과 툴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큰 폭의 조정 받았는데 오늘은 그 낙폭을 그대로 만회해주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면면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전망까지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11월장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정말 10월에 우리가 너무나도 큰 기대를 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지수는 올 초 1월 수준만큼 하락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11월부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셔야 되겠죠? 최창림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의 최창림 멘토입니다. 지긋지긋한 10월 하락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그 11월에 이제 첫 그 거래일인데요. 팍스경제TV 시청하시면서 11월
좋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점잖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한다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두면서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드린 것처럼 10월 동안에는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짙었었는데 오늘 그래도 첫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할로윈 투자 속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0월까지는 좀 시장이 부진하더라도 11월부터 5월까지 그 다음에 5월까지는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해서 증시 할로윈 투자 속설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 연도에 이 부분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한데 우리 증시 할로윈 정말 이렇게 반짝이면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10월 정리와 함께 11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10월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들의 어떤 호실적인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미국에 있는 뭐 M7 기업들의 어떤 호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시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호실적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앞으로는 좀 우리 시장이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그 박스 브런치 진행하기 전에 브런치 메뉴 공개하기 전에 한번 차트 보면서 나스닥과 그 코스피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부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좀 11월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스타트는 제 생각에는 뭐 주류도 있긴 하겠지만 가격 인상 소식은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로봇이나 뭐 갑자기 남북 경협주 이런 종목들이 좀 떠오르고 있기는 한데 어떤 이슈가 있을지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단기 테마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누리플랜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이게 뭐 이제 DMZ 평화공원과 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코아스도 같이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어쨌든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이슈들은 오래 가지 못하는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은 어떻게 보면은 주도 섹터가 지금 부재 중이다라고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조금 지양하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앞으로는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금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분기 때 그 현대차의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이제 피크 아웃이다. 뭐 더 이상 호실적을 발표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전망들이 많았으나 3분기에 그걸 비웃듯이 또다시 한번 호실적을 또 발표를 하거든요.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그 영업이익을 합산을 해보면 한 25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삼성전자가 43조 한 거로 비교해봤을 때도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그런 성장은 지금 가파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네. 판매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북미와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인도 이쪽에서 판매 실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와 이제 기아가 이제 내수 시장을 넘어서 어떤 글로벌적인 네임밸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대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 같은 부분은 좀 많이 흔들림 없이 좀 꾸준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판매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는 폭스바겐도 제기고 세계 최고 그러니까 세계 그 1위 판매 실적을 올리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현대차와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쨌든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가 호실적을 발표한 만큼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호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 자동차 부품주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겠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뭐 종목을 하나 좀 픽스를 해드리면 좀 그거 듣기 전에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지금. 네. 11월에 그러면 괜찮을 만한 좀 테마로 자동차 부품 테마를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실적 모멘텀이 있는데, 사실 지금 기아도 주가가 저점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현대차도 계속 박스권 안에서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긍정적인 거 맞아요? 지금 3분기 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또 피크아웃이다. 라는 그러니까요. 또 이슈가 또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뭐 고점을 달성한 상태에서 피크아웃이다 그래서 하락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게 뭐 피크아웃이고 뭐 이 추가적인 어떤 실적, 호실적 발표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급에 좀 탄력이 좀 안 붙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하락하는 부분은 뭐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명확하게 어떻게 뭐 규정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매도 아니에요, 공매도? 공매도.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보통 공매도 세력들이 뭐 장난친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안전자산 쪽에 그런 비중이 좀 높아지고 달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안전자산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최근에 네. 비트코인 맞아요.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네.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한 부분도 예,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하루 그 코스닥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코스피 또한 뭐 평균 한 13에서 한 14조 원 정도는 찍었던 그런 그 거래 대금들이 지금 7조에서 8조밖에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지금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는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만약에 주식 시장이 여기서 또 좋아진다라고 하면 수급은 당연히 또 주식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적으로 어떤 수익을 좀 빠르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V자 반등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습니까? 네, 지금 매수 유효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장주는 그렇고 이제 그 안에서 부품주를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네. 좀 하나의 픽해 볼 수 있는 관심주 소개해주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눈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삼보모터스라고 삼보모터스요? 네, 그 종목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의 그 SCC 그러니까 스마트 그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그게 이제 자율주행과 또 연관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그 크루즈 컨트롤 아시죠? 이게 뭐 80km로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그 키로수에 맞춰서 이제 앞차 간격이라든가 좌우 뭐 차선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이 SCC 커버를 그 삼보모터스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독점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독점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그리고 제네시스에 한 80% 정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테마와도 좀 연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4,500억
정도의 그 대형 그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또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전기차 쪽으로도 지금 부품 납품이 한 2,800억 정도 그 수주 계약이 지금 최근에 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수주 금액이 대부분 대형 그 수주를 받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CC 관련해서 자율주행 테마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이 삼부모터스가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좀 탄력성 있게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11월에 기대되는 테마를 자동차 부품 테마를 소개를 해주셨고, 그 안에서 원픽을 꼽자면 삼보모터스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상의 자리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셔도 부담이 없을 만한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차트를 보니까 되게 뭐 끼가 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슈팅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담아놨다가 한번 폭발할 때,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삼보모터스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올해 6월 30일 날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네. 이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인데 그 앞전에도 한번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작년 9월이지만 저는 이제 작년 9월하고 올해 6월 달 이 큰 양봉은 거의 꽉 채웠거든요. 이 꽉 채운 양봉은 이 앞전의 물량을 정리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하락하는 동안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양봉 캔들이 개인이 뭐 지금 시장 참여자 분들이 매수하신 거라고 하면 물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온 물량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이 종목을 좀 누군가가 좀 모아가는 그런 느낌의 캔들입니다. 매집이다. 매집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매집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뭐 세력이라고 하죠. 네. 매집한 사람들이 뭐 평단이라고 따지면은 뭐 6,000원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6,000원 이상 갈 수 있고, 만약에 7,500원이 이 캔들이 만약에 매집봉이라고 하면은 이 7,500원도 이상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또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레벨 3라든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눈여겨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장기 포지션과 단기적인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사실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좀 집중을 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 어쨌든 조만간에 어떤 그런 광군제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쪽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듯이 물론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겠지만 제약바이오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보모터스라는 픽을 좀 주셨는데, 사실 방송 중에 우리 공략주 말고, 브런치 공략주 말고 또 이렇게 관심 있다는 종목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종목 보니까 뭐 자리상으로도 또 차트의 성격으로 봤을 때에도 한번 내가 자동차 부품주에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슈팅이 나오면 수익을 확실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같아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그 타이밍을 알고 싶다 하신다면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이 공간 들어오셔야 되겠죠.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최창림 멘토 외에 또 다른 분과 함께 이 공간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1타 2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분의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출연해 주셨을 때는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망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종목을 또 공략주로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 이게 뭐 마리화나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지금 뭐 중국의 폐렴과도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 감기약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지금 마리화나 테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종목 지금 계속 보유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수익률 목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제약바이오주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단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한 20% 정도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단기간적으로. 근데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제가 전일 그 종목 추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마리화나 테마주로 해서 한번 움직이긴 할 건데 네. 우리바이오라든가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큰 상승 이후에 약간 바닥권에 지금 와 있고 여기에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지금 종목군들이 다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바닥권에서 한번 슈팅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기 또 테마와 또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 감기가 조금 많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사실 움직이면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뭐 이슈 받으면 그냥 15% 이상 바로 급등을 해버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중장기적인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지금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도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뭐 방송 많이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약바이오주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좀 포트에 꼭 담아 두셔야 되는 지금 포지션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 담아 두시고 이제 조금 들고 가보시면은 나중에 좀 큰 수익으로 오시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어제 이제 소개시켜드린 종목이나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게 툭 건드리면 15%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15% 상승했다가도 요즘 그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15% 상승했다가도 또 종가상에서는 3%로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뭐 직장인 분들이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카톡방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번에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 준비하면서 들어갈 때 봤었던 종목과 또 갑자기 떠오르는 종목 그리고 그 올라갔었던 종목은 갑자기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안내 방법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11월에는 그럼 우리가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반도체 일단 하나 담고 자동차 부품 하나 담고 제약바이오 하나 담고 네, 하나 담고 일단 뭐 그 정도 포트로 구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공략주는 광군제 관련이라고 네, 하죠? 오늘 관련주는 광군제 관련주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방금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주와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입장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이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은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툭 건드리면 15% 이상 급등은 하지만 네. 또 그걸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그런 반납했던 모습들을 다 소화를 하는 꽉 찬 양봉이 하나 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같은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다 그렇게 담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반도체는 몇 % 정도 넣어야 된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은 뭐 몇 % 정도 넣어야 된다. 이런 좀 전략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보다 자동차 부품주와 제약 바이오주보다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중을 굳이 조금 더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동차 부품주에 가장 큰 비중을 좀 넣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엔 반도체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이 반도체가 움직일 때쯤에 제 생각에는 이 그 제약 바이오주와 그 자동차 부품주가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서 네. 좀 정리도 가능한 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중을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나중에 이게 급등이 나와서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아니면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이 만약에 됐으면 그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으로 해서 좀 비중을 더 늘린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 부품을 가장 많이 비중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담으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담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11월의 전망을 좀 투자 전략과 함께 짚어봤는데 너무나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갈피 잡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공략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수익 잡아보면 되겠죠.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이제는 공략주 알아봐야 되는 시간인데 11월을 대비해서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단기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아까 뒤에서 조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내용 같이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장이 이제 조금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차트는 지금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인데 지금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여기서 저기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의 위치는 이 부근이거든요. 이 부근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뉴욕 증시가 상장을 한다라면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여기 이제 나스닥에서 여기 이제 그 상단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긴 할 거예요. 다만 단기간적으로도 이 박스권 상단은 한 번 더 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나스닥이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상단을 터치하기 위해서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도 상승을 같이 이어갈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코스닥 지금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바닥권에 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아마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아까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박스권에서 상단을 뚫기 위해서 지금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고 사실 이 부분이 비슷한 차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작년 5월인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저점이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저점이 지금 그 저점과 지금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도 보시면 지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V자 반등 지금 대부분 거의 다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어쨌든 나스닥 지수는 여기에서 상단을 한번 터치를 하기 위해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코스피도 따라갈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지금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전략은 맞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스닥도 박스권 하단에 있고 그리고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V자의 반등이 좀 나오면서 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식을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만약에 이 V자 반등 가기 전에 어떤 종목군을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률은 사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나스닥도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뉴욕 증시도 좋아지고 코스피나 코스닥도 좋아지고 거라고 좀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을 또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나스닥 지수 역시 지금 좀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V자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도 우리 한 번에 이 과거 이력들을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반등을 기다리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종목이나 또 우리 최창림 멘토님 방송 보시면서 이 종목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인 투자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11월 전망 아까부터 계속 여쭤봤는데 이게 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담아볼 만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 브런치 공략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런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실적이 기반된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 좀 눈여겨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기초 화장품과 이제 세조 화장품을 비롯해서 네. 1,600여 종류를 생산하는 OEM 및 그 ODM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제 뭐
규격인 ISO를 인증을 받으면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 맞는 이제 기업으로 개선이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11월 11일이죠. 네. 11월 11일에 이제 중국 관군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는 소비가 그동안에 조금 약화가 돼서 소비 심리가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어쨌든 관군제를 통해서 소비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이 기업 화장품 관련 종목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네. 뭐- 화장품 관련주 어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뭐 뉴스들을 좀 많이 살펴보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선뜻 투자하기가 좀 겁이 났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K-뷰티 하면 또 중국으로의 진출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중국 제품들도 이렇게 많은 성장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다지 한국 제품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껴서 예전보다 덜 사서 지금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좀 부진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화장품 관련주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데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내수 시장이 살아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됐을 때 저희 다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네. 예,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는 화장을 많이 안 하셨어요. 앵커님 그때 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화장하셨나요? 저는 뭐 방송하니까 마스크 써도 화장하고 마스크에 다 묻고 그랬죠. 그래요. 저는 앵커님 화장 안 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떤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시장 그런 시즌에는 화장을 많이 안 했어요. 이게 마스크에도 막 묻고 막 이러니까 네. 많이 안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엔더믹이 되면서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품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러니까 꼭 어떤 관군제라든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연결뿐만이 아니라 내수 시장도 약간 살아나고 있는 점이 좀 이 기업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 중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분유가 많이 팔리고 있고 특히 유아용품이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좀 자녀들한테는 좀 네. 좋은 걸 입히고 좋은 거를 먹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신뢰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관군제를 통해서 소비 심리가 조금 살아나면서 매출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이 6년 만에 재개가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3분기 실적에는 아직 반영이 좀 덜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수 시장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와 그리고 관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이슈를 지금 품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달 24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소비의 20%가 이때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관련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내수 시장도 화장품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적자에서 지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3분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그러니까 연간 영업이익을 지금 상반기에 이미 뛰어넘었고요. 앞으로는 실적 개선이 충분히 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지금 하락한 부분이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것도 같은데 지금 제가 이 밑에 선 하나 그어놨는데 저점 잡고
그 전 저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그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고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살면 가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추절에, 광군제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계속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또 이 특수를 노려봐야 되겠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또 화장품 살 돈으로 화장품 종목을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매수하시면서 또 수익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